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 디어유를 그때 42,000원 초반대에서 한 41,000원에서 2,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 장중에 4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도 수익권에 있는데 이사님, 디어유는 수익을 극대화할까요? 아니면 지금쯤 약간 수익을 일부 실현할까요? 극대화하는 거를 저는 좀 원하고요. 네, 신고가까지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까지 가져갈 수 있고 여전히 모멘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섹터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 맞서서 자체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한 2%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르면 5월 말쯤에 첫 시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는 강보합,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뭐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AI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네, 이미 영향권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발표할 딥시크의 R2 관련된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쪽에서 아마 이제 또 다른 가성비 높은 모델들을 딥시크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이번에 다음 버전까지 보여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적은 비용으로 또 여러 가지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API라고 하는 모듈부터 확대가 되는 과정들을 더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시장에서 미치는 파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화웨이 관련된 고성능 AI 칩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또 주목을 받는다. 그래도 중국 쪽에서 관련된 계속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단독적으로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AI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그를 이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 미국만 바라보다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또 특히 이쪽도 HBM을 예전만큼은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활용이 크다고 하게 되면 쓰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향을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HBM 시장에서는 오히려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오히려 관련돼서 시장의 변화들을 좀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부장 쪽의 종목들이나 중국 매출에 좀 비중이 큰 소부장들을 더 챙겨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크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소부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은 한미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TC본더 외 한미 반도체 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다변화를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소식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 장비는 이 TC 본더를 제외하고도 한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게 이 TC 본더이고요. 다양한 라인의 이 한미 반도체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비 전체를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다행히 양사 모두 이 결별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 각 기업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내부적인 이야기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뭐 한미 반도체 장비를 내부적으로 다 빼라고 했다더라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가 됐다가 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반박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찌라시성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금 뭐 포지션 자체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PER 상으로 봤을 때도 10배 한 초반대 정도에서 지금은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게 높은 그런 구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좀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각각 기업들의 노이즈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전망이라던가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 그리고 우려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노이즈가 좀 끼고 있는 게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죠. 빙산 뭐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어떤 보고서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반도체 산업이 이제 또 다시 또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가장 크게 짚은 거는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세에 대한 어떤 타격이 실질적으로 하드 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데이터 상으로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의 위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확인하는 구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봤을 때는 5월 1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좀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이 되면서 이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조금 반도체 산업은 계속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 개별 기업별로 또 매크로적인 환경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선주와 변압기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조선주가 오늘은 일제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오션의 그 지분 매각 소식에 지금도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화오션의 보유 지분 일부를 블록질 형태로 매각한다는 소식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보니까 매각 단가가 주당 81,650원인데 현재는 78,000원대까지 그 매각 단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악재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들 오늘 빠질 때가 좀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주가 좋긴 좋죠. 또 막 주가가 또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따라가고는 쉽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과열된 구간 쪽에서 뭔가 어떤 좀 이를 쿨 다운 시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좀 좋은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어제 9만 원대 봤던 하나옵션이 다시 7만 원대로 됐다라고 속은 상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짜 단기 매물 정리하고 추세적으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쁜 과정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추가적인 이제 산업은행과 관련된 쪽에서의 뉴스들은 아직 기업들이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어떤 확정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독 보도에 관련된 쪽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던 한국 산업은행 입장 쪽에서도 지금 3배 이상 오른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엑시트 과정을 겪어간다는 쪽들은 뭐 당연히 이어질 과정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파장에 따라서 주가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좀 이용하는 전략들은 좋은데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옵션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때의 기회에서 어떤 조선 쪽에서 어느 정도 기자재 쪽에서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될 쪽들에 대한 흐름들은 그래도 엔진 쪽의 업체들이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번에 하락을 통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엔진주들 먼저 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오션을 오늘의 급락을 좀 기회로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엔진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공략하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조선주로 향했던 수급이 오늘은 전력 전선주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이 교체 수요가 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오늘의 이 소식으로 전력 설비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앞서 저희가 생쇼 12시부에서 이 대규모 정전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주로도 좀 엮여서 지금 이런 전력 전선주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은 이전에 전력 설비라던가 그리고 전력망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제일 최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책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최대 풍력단지를 짓겠다라는 어떤 공약이라던가 이런 좀 언급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일부 형성이 돼 있었었는데 이거에 따른 좀 연속성을 이번 그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더 끌고 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거의 대부분 고점 부근에서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지금 이벤트라던가 이슈가 좀 붙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세를 조금 일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 있었던 호텔신라라던가 아니면은 화장품 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LG 생활건강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의견들이 유입이 되면은 좀 조용하다가 좀 반등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돌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좀 있었던 전력 설비 쪽이라던가 전력망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럽의 이 대규모 정전 사태는 사실 조금 크다고 처음에 이슈를 보자마자 좀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구 안에서의 어떤 정전 사태는 좀 흔한 편이긴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유럽에서 국가 단위의 어떤 정전이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문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거론될 수 있고 연속성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그 정전 사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좀 짚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스페인 쪽에서 언급을 한 것들 그리고 전력 설비 업체들이 얘기를 한 게 전력망 연결의 단절이 좀 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이 워낙에 또 그동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 연속성이라던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전력망 단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해저 케이블 관련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 LS 관련주들이 좀 해당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안정성을 이제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게 결국엔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쪽. 최근에는 태양광과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SK 이터닉스라던가 한중 NCS 이런 ESS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보였었죠.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은 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원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풍력 관련한 업종들 관련해서 최근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쪽에서 지금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노후화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수명이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20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게 그 터빈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력 터빈 관련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들은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해외에서는 또 ESS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풍력 쪽에도 지금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풍력 터빈 이 키워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분의 탑픽주가 이 안에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와 엮여있는 섹터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초반부터 엔터주들과 콘텐츠주들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한국 아이돌 그룹 이펙스가 다음 달에 이제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년 만에 전원 그 그룹의 멤버들이 다 한국인이라고 하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엔터주와 콘텐츠주 지금도 일부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엔터주가 2분기부터는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터주, 콘텐츠주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펙스는 죄송하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 걸그룹이 걸그룹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모멘텀이 나왔다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이제부터 한한령 해제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거고 하나씩 풀어주는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점진적인 변화의 무게를 갖추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강하게 움직였다가도 다시 이제 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 쪽으로 변화를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세게 올라오게 되면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자리를 보시는 전략들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이쪽은 관세와 무관한 섹터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특히 고점대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와 이제 박스권 상단부 다 왔는데 따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아마 공연 관련된 쪽들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실적들도 그러니까 상저하고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플랫폼 쪽들, 어차피 이쪽들은 ROE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쪽들, 특히 이번에 이펙스 관련된 쪽에서 공연 기획이 프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쪽은 노머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보시면서 오히려 빠르게 실적 반영이 된다라는 쪽들은 컨텐츠주가 좀 더 아닐까라는 쪽에서 역시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탄력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 같은 콘텐츠주들이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 오전장에 LG 생활 건강이 호실적에 강했다면 현재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시세를 내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설비 허가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지금 시세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화장품주들 전망과 함께 또 시세를 냈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LG 생활 건강을 제외하고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LG 생활건강이 오늘 실적을 괜찮게 좀 내긴 했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은 생활용품이 거의 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이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아마 이런 어떤 개선의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다른 더 실적에 대한 기존에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의 시장의 어떤 좀 흐름을 맞춰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택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선크림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 그동안에 좀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고 곧 있으면 또 성수기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가장 역시나 잘 하고 있는 게 한국콜마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HK 이노엔이 이제 점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그때 한국콜마도 같이 좀 시세가 나왔었고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신고가 돌파를 해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좀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좀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뭐 APR이라던가 뭐 동방메디컬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기대감은 유효하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관련 주들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APR 동방메디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인벤티지랩을 필두로 해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인벤티지랩이 IR에서 좋은 경구와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인벤티지랩은 상한가가 풀린 상태고요. 그래도 여전히 20%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주연 이사님, 네. 먹는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벤티지랩을 비롯해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는 상방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벤티지랩이 좀 확보한 그 플랫폼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경구용으로 먹으면 되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네, 근데 이거는 그 일라이릴리가 처음에 3상 임상을 통과한 그 플랫폼 자체가 하루에 한 번씩 경구용으로 먹어야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였었는데 인벤티지랩이 이제 이번에 데이터를 공개한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제 일라이릴리보다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고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데이터를 공개한 상황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기업들과의 어떤 좀 실질적인 기술 수출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쌓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 좀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이랑 같이 좀 엇박자로 같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HK이노엔과 D&D 파마텍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후속주들의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전력 설비에서 두 분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분들이고요. 솔직히 펀더멘털은 충분히 되는데 시장에서 이런 오해 저런 오해 가지고 좀 못 갔다라는 쪽에서 다시 재부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관련돼서 LS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S 관련돼서 지금 먼저 가온전선이나 뭐 LS 일렉트릭이 많이 움직이는데 LS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일단 추가적으로 특히 이제 IPO 관련된 쪽에서 기업 가치가 뭐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 어떤 대한전선의 그 모회사죠. 어떤 호방그룹과의 어떤 경영권은 아니겠지만 지분을 계속 지분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시장의 반응들은 조금 더 어떤 갈등들이 좀 커지겠다라고 했었을 때 LS에 대한 주가 탄력들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습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의 상단부 특히 이를 좀 돌파해서 위쪽으로 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단계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LS를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 들어오면서 지금 장중 최고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눌림목에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까요? 상방을 지금 또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이럴 때는 모멘텀은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보초병 정도만 조금만 사봤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더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근데 원래 요만큼 사게 되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추격 매수는 아시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대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부분만 사고 그 다음에 남의 자리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6만 원 선을 바라보면서 LS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 디어유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뭐 풍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에너지원 쪽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쪽으로 이제 그 관련 모멘텀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서도 풍력 그 노후와 관련해서 풍력 터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무슨 풍력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에너지인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풍력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어쨌든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전히 노이즈는 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하게 뭐 원전도 있고 그리고 뭐 가스터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각화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과도 좀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멘스랑도 지금 협력 관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연쇄적으로 좀 양봉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일단은 소량만 매수를 해 보시고 이제 그 5일선 좀 닿을 때 좀 비중을 추가해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일단 이상 뭐 35,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35,000원 너무 많네요. 네, 31,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